많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역함수입니다. 자, 역함수는 함수의역이에요. 함수의역. 그래서 역은 이제 반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역함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함수를 먼저 만족해야 돼요. 함수를 만족하는 상태에서 뒤집어 보았을 때도 함수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게 함수 fx고 이게 함수 역함수라고 해서 f 인버스 x라고 할 거예요. 자, 이게 역함수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만족 안 해요. 아시겠죠? 이건 역함수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의 정의에 따르면 x 하나가 주어졌을 때 짝을 이루는 y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반대로만 보면 짝을 이루는 것 같잖아. 하나씩. 그렇지만 원래 함수에서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함수가 아니잖아. 애초에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도 당연히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일단 함수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는 맞죠. 이렇게 하면 이제 x 하나가 y가 짝을 하나씩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함수는 맞다. 그리고 1대1 함수도 맞죠. 한 개씩 짝을 이루고 있으니까. 괜찮습니까? 1대1 함수예요. 그런데 역함수를 구해봐라. 반대로 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얘가 짝이 없죠. 그러니까 역함수는 만족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만약에 요렇게 해서 5가 있다. 요렇게. 자, 이거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 아니에요? 함수죠. 함수예요. 그죠? x 하나당 짝을 하나씩 이루고 있으니까 이런 함수를 만족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겹치긴 했지만 1만 봤을 때 짝을 이루는 게 4, 한 개 있고 5를 봤을 때 짝을 이루는 게 4, 하나 있잖아요. 이것도 함수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제 되돌릴 때 f 인버스 x를 구할 때는 4가 1로도 가고 5로도 가기 때문에 이거는 역함수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를 만족하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그 모양 중에 역함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짝이 하나씩 싹 다 맞는 남는 것도 없는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를 가져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역함수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거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프에서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방법이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우리가 이야기하던 게 증가함수가 있었죠. 1대1 함수를 보는 방법이 가로로 선을 긋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냥 함수를 보는 방법이 세로로 선을 긋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로로 선을 긋는다는 건 x를 고정시켜 봤을 때 짝을 이루는 y가 한 개냐 몇 개냐 이렇게 찾아보는 거였고 가로로 선을 긋는 방법은 y를 고정을 했을 때 그 y에 들어오는 x가 한 개냐 두 개냐를 판단하는 거였죠. 그래서 1대1 대응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1대1 함수를 먼저 만족한 다음에 정의역과 공역과 지역의 개수가 같아지는, 그러니까 지역과 공역이 똑같은 그런 모양을 만들어줘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1대1 대응에서는 그래프에서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방법은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일 때만 가능하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앞에서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여기 경계선을 기준으로 잘 맞아가지고 증가를 하려면 증가를 하고 감소를 하려면 감소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 모양을 만족해야지만 1대1 대응이고 그렇게 돼야지만 역함수를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라는 말과 역함수를 가진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역함수는 반대로 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 f의 1은 4 이렇게 1과 4는 짝을 이루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역함수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은 f 인버스 4는 1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원래 함수에서의 y 값이 역함수에서는 x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x와 y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x랑 y랑 바뀌었다는 말이네요. 그죠? 그럼 그래프에서도 우리는 x와 y를 바꾸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게 무슨 대칭이에요? y는 x 대칭. y는 x의 대칭이 x랑 y의 위치를 바꿨죠. 그러니까 이렇게 y는 x가 지나갈 때 여기에 5,2가 있다. 그러면 y는 x 대칭은 여기에 점이 찍히면서 2,5가 됐었죠. x와 y의 위치를 바꾸고 있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 이 점을 지나가는 어떤 그래프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게 y는 fx라고 이야기하면 f의 5는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y는 x 대칭을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고요.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고 우리는 이거를 y는 gx라고 이야기했을 때 g의 2는 5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x와 y의 위치를 바꿔서 읽는 요거를 보고 우리는 y는 gx라는 애랑 y는 f 인버스 x라는 애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역함수는 x와 y의 위치를 바꿔서 읽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중요한 건 역함수를 가지고 역함수인 채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 역함수의 모양을 이렇게 원래 함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문제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fx가 4x 플러스 3입니다. f 인버스 뭐랄까 15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게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f 인버스 15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역함수식을 만들으라고 하면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같은 연관성이 있다는 걸 먼저 캐치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f 인버스 15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k라고 가정을 하자 라고 한다면 이거를 f의 k는 15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바꿔서. 괜찮습니까? 그래서 x에다가 k를 대입하면 15가 나와. k는 3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애는 3이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중학교 때도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함수라고 말은 안 했지만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럼 이런 거죠. fx가 7x 플러스 3일 때 y가 14이면 짝으로 이루는 x는 얼마냐? 이거랑 같은 문제죠. 괜찮습니까?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순서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함수가 있고 순서쌍을 만들 수 있는데 x를 대입하면 그와 짝을 이루는 y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짝을 이루는 y 값이 존재했다면 그 숫자가 나오게 만들어줬던 그런 어떤 x가 존재했을 거야 라는 이야기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y가 14가 되고 싶다. x는 얼마여야 되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식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x는 7분의 11이면 돼.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는 같은 말이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f 인버스 14를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k라고 했고 x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결과값이 14가 나왔네?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표현만 다르게 된 거지 같은 거다. 요거를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역함수라는 건 반대로 하는 거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역함수의 기본은 끝난 겁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그럼 요거 한번 봅시다. f에 2x 플러스 1이
4x 마이너스 3 f의 뭐로 할까? 9를 구하시오. 자, 해봅시다. 일단 본인이 풀 수 있는 방법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일단 한번 해보시고 풀이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번 fx를 구한다. fx를 구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합성함수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2x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을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fx를 구한 다음에 이걸 찾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x 플러스 1을 t라고 해야지. 그러면 x는 2분의 t 마이너스 1이겠네. f의 t는 4의 2분의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해놓고 여기 f 인버스 9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k라고 했을 때 f의 k가 9 나오고 싶어. 이게 9가 되고 싶다. 괜찮습니까? 그때에 여기 k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k 값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게 그냥 제일 무난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f의 k가 9래요. 그러면 여기 2x 플러스 1을 k라고 했을 때 그때 4x 마이너스 3이 9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괜찮나요? 그러니까 요거 넘어가서 x가 얼마예요? 3인가요? x에다 3 대입하면 k는 7이겠네.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세 번째 f 인버스의 모양을 만들어 봅시다. f 인버스의 4x 마이너스 3은 2x 플러스 1 이렇게 식을 만들 수도 있죠.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요거 x 자리와 y 자리에 있는 애의 위치를 바꾸는 게 역함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역함수에서도 얘와 얘의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읽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도 요거 두 개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f 인버스 9라 그랬으니까 4x 마이너스 3이 9가 되고 싶네. x는 3이네. x에다 3 대입하면은 뭐야? k가 7 이런 식으로 여기서 x에다 3 대입하면 내가 원하는 값 7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다 무난한 방법들입니다. 괜찮죠? 여기서 이해가 안 될 만한 내용은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니네가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나? 다시 한 번 더. 여기 이거를 이렇게 쓰거나 이거를 이렇게 쓸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알겠죠? 역함수에서는 바꿔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다시 한 다른 방법으로 f의 2는 3이죠. 이거를 f 인버스 3은 2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f의 a가 예를 들어 b라고 한다면 f 인버스 b는 a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x 자리에 있는 애와 y 자리에 있는 애 위치를 바꿔서 읽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f 인버스 도트 f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애는 뭐냐?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F의 3 얼마입니까? 2. 괜찮죠? F 인버스 2를 반대로 보내면 되죠. 뭡니까? 얼마요? 3. 이해되나요? 다시 한 번 더. F 인버스 도트 F의 4. F4 얼마입니까? 1. F 인버스 1. 4. 똑같네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데로 가는 걸 무슨 함수라고 합니까? 항등함수라고 하죠. 항등함수는 X와 Y가 똑같은 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인버스와 F를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항등함수가 돼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다시 한 번 더. 자, 예를 들어서 F 도트, F 인버스 2. F 인버스 2는 얼마예요? 3. F3 얼마예요?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F 인버스가 먼저 오든, F가 먼저 오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얘네 둘이 붙어 있으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이 될 거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거 갖고 할게요. F 도트, F 인버스 도트, F 도트, F 인버스 도트, F 2 이렇게 이야기했다. 1로 할까? 1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뭡니까? 이건 4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 결합법칙 성립한다고 했죠. 합성함수에서. 그래서 이거 두 개, 항등함수, 항등함수.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겠죠. 괜찮나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요거 하나만 남아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면 합성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여기에 1, 2, 3, 1, 2, 4, 5, 6, 5, 6, 7, 8, 9 이렇게 있다고 하죠. 너무 이렇게 되나? 자, 이렇게. 이걸 함수 fx라고 하고, 이걸 함수 gx라고 하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거 합성함수를 어떻게 쓰냐면 g 도트 f의 x라고 써야 돼요. 괜찮습니까? fx를 먼저 하기 때문에 x에 가까이의 fx를 먼저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의 역함수는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역함수는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요거와 요거 중에 이걸 먼저 계산해야 되죠. 오고 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G, F 인버스 도트 G의 인버스 X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G의 인버스를 X에 먼저 해줘야 한다. 라는 거겠죠. 이게 뭐냐면 여기 역함수가 붙으면 fx와 gx의 위치가 바뀐다. 라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g 도트 f의 2는 얼마입니까? 7. 그러면 g 도트 f의 인버스 7은 뭐예요? 뭐예요? 인버스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얼마예요? 얼마? 1? 왜 갑자기 얘는 1이냐? 2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 함수를 반대로 읽는 겁니다. 괜찮나요? 역함수니까 x와 y 위치를 바꾼 거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f 인버스 도트 g의 인버스 7 이렇게 되는 거고요. g의 인버스 7이
6이 되고 이게 6이 되고 F 인버스 6이 2가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에 대한 역함수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G의 인버스 도트 문제 이거 전해야 되는데 F 도트 G 도트 F의 인버스 그래 G의 자 그냥 이렇게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걸 간단하게 해봐라 라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가로를 먼저 풀어줄 겁니다. 왜냐하면 결합 법칙은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계산을 해도 되고 나중에 계산을 해도 되고 그래서 이걸 먼저 가로를 풀어버려요. 그러면 이 역함수의 정의에 의하면 얘와 얘의 순서가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F 인버스 도트 뭐야 이거 F 도트 F 인버스 도트 G의 인버스 도트 G의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항등함수 된다고 그랬지? 괜찮습니까? 항등함수 이건 뭐라고요? 항등함수 이해됩니까? 답은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엮여있는 거는 그냥 가로를 먼저 풀어가지고 없앨 수 있는 애를 빨리 없애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역함수에서 이제 식 만드는 거 있는데 역함수는 함수의 역이니까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x가 y 역할을 하면 되고 y가 x의 역할을 하면 돼요. 역함수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정의역의 범위입니다. 알겠죠? 그냥 식만 쓰면은 틀려요. 알겠죠? 꼭 정의역의 범위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봅시다. 예를 들어서 y는 4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에 역함수의 식을 써봐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역함수식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x와 y의 위치를 바꾸면 돼요. 알겠죠? x가 y 역할을 하고 y가 x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이것도 그냥 역함수예요. 이렇게 쓰는 걸 보고 우리는 음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y는 라고 쓰는 게 기본적인 표현이니까 그래서 x에다가 1 넘어가고 4로 나눠주면 되겠죠. y는 4분의 1에 x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이렇게 쓰는 걸 보고 우리는 역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의 역함수가 만들어진 거죠. 괜찮습니까? 그 역함수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y 부분을 f 인버스 x라고 쓰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y, 여기서 말하는 y는 x와 y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문자가 같은 거니까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함수식이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y는 x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 역함수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y는 x의 제곱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이게 역함수가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알겠죠? y는 x의 제곱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역함수를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y는 x의 제곱 아래로 볼록하니까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두 개가 겹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의 범위를 정해주면은 역함수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y는 x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가로로 선을 그으면은 겹치니까 1대1 함수가 아니어서 안 되는데 x가 0보다 큰 부분이라고 이야기해서 이 부분만 봐라라고 이야기하면 괜찮은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x와 y의 역할을 바꿔가지고 x는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y는 이라고 써야 되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가 되는데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하나는 빼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죠. 이 부분 뭐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의 y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치역의 범위, 그러니까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역함수는 치역과 정의역의 모양이 바뀌는 거잖아요. x가 y 역할을 하고 y가 x 역할을 하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x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얘가 이거 넘어와서 y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역의 범위가 이렇게 되고 여기 치역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밑에 음수인 부분은 선택할 수가 없겠죠. y가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 걸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문제. 자, 한번 해보세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x 플러스 5. 그 다음에 y는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 이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잘 잤어?
자, 역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역함수는 x와 y의 위치를 바꾸면 되죠.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5. 그래서 y는으로 만들어내니까 얘 넘어오고. 그래서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얘는 뭐 정의역, 공역 뭐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는 중요하죠. 그래서 얘는 표준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그래서 x와 y의 위치를 바꾸는 거죠. x와 y의 위치를 바꾸면은 x는 y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얘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y 플러스 3의 제곱은 x 플러스 10이 되고요. y 플러스 3은 풀마 루트 x 플러스 10이 되고요. y는 풀마 루트 x 플러스 10 마이너스 3인데 여기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날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날릴 수 있는 문자를 찾는 방법이 요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여기. 아, 이거 이시 어디서? 여기 있죠. 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고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보다 큰 쪽 보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보는 거죠. 이때 y의 범위는 최소 마이너스 10 맞습니까?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1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게 치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역함수는 이게 누구 역할을 한다고요? 정의역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괜찮습니까? 역함수 이 식에서는 얘가 x가 돼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치역이 될 거란 말이에요. 괜찮나요? 그러면 y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여기는 안 되겠죠. 이해됩니까? 여기에서 뭐 계속 마이너스가 없어지네. 마이너스가 없애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꼭 보셔야 돼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플러스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마이너스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 식 만드는 것도 했으니까 요거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애 그래프가 여기가 오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 괜찮나요? 이런 스타일의 그림. 역함수라는 게 y랑 x랑 위치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y랑 x랑 위치를 바꾸는 게 그 뭐야? y는 x 대칭이었지. 그래서 y는 x를 그려놓고 대칭을 시키면 뭐랄까? 요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거. 좀 더 각도를 줄까?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나요? 이 부분이 얘 대칭이 돼서 이렇게 넘어가. 요 부분이 얘랑 대칭이 돼서 이렇게 넘어가.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저거는 식이 이거. 잠깐만. 각도를 더 줘야 되나? 더 이쁘게. 각도를 더 주면 이게 이렇게까지 꺾여야 되나 봐요. 그죠? 이렇게 하면 더 각도가 좋네. 괜찮습니까? 이게 더 대칭처럼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이게 훨씬 더 각도가 있거든요. 괜찮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 어딨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
여기를 기준으로 그림이 이렇게 솟구치는 이런 그래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y는 x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그래프가 여기서 각도 이뻐야 돼요. 이런 느낌? 괜찮나요? 이 정도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대충 그린 겁니다. 되겠죠? 이런 느낌이다 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그림의 특징 여기 y는 x 대칭이에요. y는 x 대칭이니까 y는 x 위에 있지 않은 점은 반대쪽으로 꼭 넘어갑니다. 그죠? 넘어갈 자리, 뒤집어질 자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접히는 자리가. 그러면 이런 점을 제외한 이런 점 있잖아요. 이런 점. y는 x 위에 있는 이 점. 이 점은 움직이지 않겠죠.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역함수도 여기를 꼭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점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fx와 f 인버스 x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은 y는 x도 같이 만나는 지점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가 괜찮습니까? 자, 그러니까 fx와 f 인버스 x는 y는 x랑 같이 만나요. 알겠죠? 그런데 좀 특별한 경우로 y는 x 위에 있지 않는 점도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니까 이 두 개의 그래프에서는 여기도 y는 x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죠? y는 x 위에 있지 않는 점은 반대쪽으로 꼭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경우로 y는 x 위에 있지 않는 점들도 서로 역함수끼리 만나게 이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런 느낌. 예를 들면 모르겠다. 자, 여기야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이게 이쁘게 대칭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부채 활 모양처럼 됐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y는 x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y는 fx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역함수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하면 y는 x로 적으면 되잖아요. 그죠? 적으면 어떻습니까? 적으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똑같아질 수 있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뒤집어져서 일로 올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되면은 이 점이 일로 오고 이 점이 일로 오면은 y는 x 위에 있지 않는 점이라 하더라도 원래 그래프랑 역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아이씨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그러니까 y는 x랑 수직으로 가는 선이 있거든요. 이 수직으로 가는 선에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애가 있다면 딱 접었을 때 깔끔하게 그 점 두 개가 다시 만날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위에 있는 두 개의 점이 y는 x랑 대칭이 되게 깔끔하게 정해진다면 우리는 대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y는 x 위에 있지 않더라도 원래 함수 fx와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림을 좀 더 이쁘게 그릴 수가 있겠지만 나는 능력이 안 돼서 대충 이 정도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니네가 배우고 있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거를 만족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이제 세 개가 만나잖아요. 세 개가 만나는데 보통 함수 fx가 쉬우면 f 인버스 x가 좀 어렵게 식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f 인버스 x가 식이 쉬우면 fx 식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 둘이 만나는 교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꼭 얘네 둘이 가지고 식을 만들 필요가 없이 얘를 가지고 식을 만들 수 있으면 편리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이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와 관련된 문제는 이제 내가 식을
식을 이쁘게 만들 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이거 나오면 그걸로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뭐 나머지는 뭐 괜찮지 않을까요? 설명을 거의 다 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 나오네요. 여기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린 것과 거의 똑같죠? fx와 f 인버스 x가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같은 이런 이제 y는 x와 수직으로 가는 이런 직선 위에 대칭이 되도록 점이 생길 수 있다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 위가 아니더라도 만날 수 있다 라는 거. 이거는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간혹 나오는 거니까 조금 신경을 써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y는 x 대칭인데 y는 x 대칭을 할 때 이렇게 y는 x와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죠? y는 x와 안 만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갔다면 대칭이니까 꼭 이렇게 지나가야만 되고 만나는 위치는 y는 x 위에서 분명히 만난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fx와 f 인버스 x가 만나는 지점에 x 값이 1하고 마이너스 3이었다. 됐죠? 그러면 함수 fx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일 때 a와 b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만나는 값이 x가 1이면 y는 얼마예요? 1. 왜냐하면 y는 x 위에서 만나니까.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x랑 y는 같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역함수로 만난다. 그래서 x 값이 1이라면 1,1에서 만난다는 소리고 x 값이 마이너스 3이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서 무조건 만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괜찮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대입해가지고 연립하면 되겠죠. 이런 느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다 됐고요. 요 그래프 그리는 것도 웬만큼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추워? 자, 요거는 뭐라고 바꿉니까? f 인버스를 그대로 쓰지 않아요. 알겠죠? 이걸 함수 fx의 모양으로 바꿔준 다음에 f에 마이너스 2가 3이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으면 얘네 둘을 여기다 대입해서 함수 fx 만든 다음에 1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f의 얼마입니까? 2는 1. 그러니까 f2가 1이라는 거죠. f의 1은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f 인버스 x의 모양을 그대로 살리지 않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 여기 2번에 1번 f 인버스 2는 3이고 g의 인버스 3은 1이래요. 여기 자, f 인버스 f 도트 g의 인버스 x는 g의 인버스 도트 f 인버스 x입니다. 이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지. x에다가 2를 한번 넣어봅니다. 됐죠? x에다가 2를 넣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f 인버스 2가 3이잖아요. 그럼 g의 인버스 3은 1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럼 끝났네. hx가 이거니까 h가 이거잖아요. 그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합니다. 3, 1, 1 이런 느낌. 괜찮죠? 그 다음에 이거 식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안에서 괄호를 풀어야 되죠? f 도트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도트 f의 3 이런 식으로. 그럼 f의 3 얼마입니까? F3? 10. 응? F3이? 2. 2. 이게 2란 말이에요.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죠. 한등함수니까.
그래서 G의 인버스 2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G의 인버스 2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K라고 가정을 한다면 G의 K는 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X에다 K를 대입했을 때 Y가 2다 이런 느낌입니다. 괜찮죠? 다음 저게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역함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멘트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F 도트 F 인버스 X가 뭐라고요? X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항등함수니까 왔다 갔다. 이해했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F 도트 G의 X가 X 이렇게 식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럼 GX는 뭐야? GX랑 F 인버스 X는 같은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는 얘의 역함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돼요. 요거 이렇게 쓰더라도 얘와 같은 말이니까 자기 자신이 나왔네. GX는 FX의 역함수 됐죠? 이걸 FX처럼 이걸 역함수처럼 표현을 해준다면 여기 있는 애와 여기 있는 애 위치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위치를 바꿔보면 F 인버스 X가 GX다 이렇게 식이 표현되겠죠. 위치가 바꾸면서. 괜찮나요?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설명을 했으니까 이 두 개도 뭐 안 하겠습니다. 니네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fx와 f 인버스 x를 만족시키는 함수를 구하죠. 자, fx와 f 인버스 x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y는 x에 x 플러스 2가 있다. 역함수는 x는 y 플러스 2가 되겠고 y는 x 마이너스 2니까 똑같잖아.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합성을 했다. fx랑 f 인버스 x가 같다 그랬으니까 f에 f 인버스 x 이걸 계산을 해도 분명히 x가 나와야 된다. 역함수니까. 그죠? 그러면 f에 f 인버스 x 분명히 x 나와야 된다. 근데 fx랑 f 인버스 x랑 같다며. 그래서 f에 fx가 x여야 한다. 해서 식 가지고 두 번 합성을 한 거예요. 괜찮습니까? 역함수를 구할 수 있으면 역함수를 구해서 문제를 풀고 합성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합성을 해서 푸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자, 다음. 자, 여기가 보세요. 자, 여기 그러면 370번 한번 해볼래?
1번 문제를 바탕으로 2번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게 1번 문제를 보고 A 값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2번 문제는 쉽죠.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내가 좀 전에 설명도 했고. 자, 보세요. 여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모양은 y는 x와 수직으로 가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역함수를 만들 때 이게 접어갖고 접잖아, 그죠? 이 접을 때 여기 있는 애가 수직이면은 딱 접었을 때 얘가 그대로 일로 넘어가고요. 그죠? 여기 있는 애가 그대로 일로 넘어옵니다. 각도가 수직이 아니면 접었을 때 틀어져서 접히게 되죠. 그죠? x자가 항상 만들어져요. 수직이 아니라면. 근데 수직이라면 그대로 모양이 잡히는 거니까 함수 fx와 함수 f 인버스 x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k가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역함수를 만드세요 라고 하면은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k니까 넘어오면은 똑같아진다는 거죠. 괜찮나요? x와 y의 위치를 바꿔도 어차피 똑같은 것이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함수에서 이걸 만족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a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괜찮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요 모양을 보고 얘와 얘의 위치를 바꿔서 gx는 g 인버스 x는 gx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예요, 그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요걸 쓸 수 있으면 g의 0이 1이면은 당연히 g의 인버스 1이 0인데 g의 인버스 x는 gx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0,1을 지나고 1,0을 지나는 요런 그래프, 왜 이렇게 못 그리지? 요런 그래프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 수직으로.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이게 gx 아니냐? 라는 겁니다. gx랑 g 인버스 x가 똑같으려면 이래야만 한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y는 2가 되겠죠. 오케이?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마포열 개념의 키 5번 별표. 자, 이 문제가 별표인 이유는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문제인데 말을 다르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갖는다라는 말이 1대1 대응이다 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면은 기준 x는 3을 기준으로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3이니까 x는 3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는 애와 오른쪽에서 오는 애가 이렇게 같은 데서 잘 만나줘야 한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기울기는 둘 다 양수 또는 둘 다 음수여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의 곱이 항상 0보다 크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x가 3보다 작을 때는 저기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니까 뽑아내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죠. 이렇게. 그 다음
x가 3보다 크면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도 되죠? 이렇게. 그럼 x에다가 3을 대입해보자. x에다가 3을 대입해보면 어때요? 똑같은 데서 만나죠? 3k 마이너스 6에서 괜찮습니까? 3k 마이너스 6이 얼마인지 나오는 거예요. 일단 같은 데서 잘 만난다 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다면 이제 기울기의 곱이 양수여야 한다. 그래서 k 마이너스 1과 k 플러스 1의 0보다 크다. 요거 이야기하면 k의 범위가 나오겠죠.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자 이거는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쪽에 Y쪽에 좌표만 깔끔하게 써줄 수 있으면 된다고 했었죠? 이게 역함수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충분히 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먼저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개념표 7번 별표 이제 요거 내가 설명하면 되겠죠. 함수 fx랑 역함수 gx가 있다. 얘네 둘이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역함수랑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함수식을 쓰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y는 x랑 분명히 같이 만날 거야. 라고 예상을 해서 문제를 푼다 이거죠. 이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나 봐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함수 fx랑 함수 gx랑 y는 x랑 같이 만나서 얘랑 연립을 해서 교점을 찾는 게 편리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3이 x랑 같아지는 지점 양변에 4를 곱하면은 요렇게 얘가 이거 넘어오면은 요렇게 x-3 x-1 x 값이 1 또는 3이구나. 그러면 여기에 있는 x 값이 1이면 당연히 y 값도 1이겠죠. x 값이 3이면 당연히 y 값도 3이겠죠. 이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이쁘게 항상 인수분해가 되도록 줄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은 요거 y는 x잖아요. 여기 기울기 몇 도입니까? 네, 45. 45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 루트 2의 길이 비율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럼 나는 이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일 거예요. 괜찮습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을 계산할 수 있다면 거기다가 루트 2만 곱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여기에서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쉬운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이 대각선 길이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항상 인수분해가 되도록 이쁘게 문제를 만드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은 끝.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거 질문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